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다윈이 제시했던 진화의 두 번째 특징인 종 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들도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종을 낳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종의 정의와 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종 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을 어떻게 정의하고 종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는다면 종이 어떻게 분화되는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을 구별하는 다양한 기준들의 유용성은 연구 중인 유기체의 유형과 연구자가 풀어야 할 문제에 의존했기 때문에 종을 정의하는 것에서 생물학자들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종은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상호 교배하는 자연 집단을 이루며 다른 집단과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개체군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만약 다른 종의 개체들이 짝짓기할 기회가 있지만 짝짓기를 꺼리거나 짝짓기를 하지만 건강한 이세를 낳지 못한다면 그 개체들은 다른 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 분화와 관련된 증거는 실험실의 실험과 자연 개체군에 대한 관찰 모두에서 나옵니다.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시그마6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의 종 분화를 위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시그마6는 식물 병원체인 슈도모나스 시링가에를 감염시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다른 변종들은 그들이 동일한 숙주세포를 감염시키고 유전 물질의 조각을 교환할 때 이종 교배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시그마6의 4개의 실험군을 설정하고 바이러스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매일 연구자들은 무작위로 추출한 시그마6 샘플을 감염되지 않은 새로운 숙주의 페트리 접시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바이러스 개체군은 총 150세대에 걸쳐 순환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실험 개체군이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높은 돌연변이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6의 새로운 돌연변이 변종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변종의 대부분은 개체군이 속한 다른 개체들과 경쟁할 때 경쟁력이 약해 희귀하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른 번식 속도로 인해 돌연변이 변종의 종류가 증가하고 실제로 개체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끈 것은 실험군 1에서 나타난 돌연변이 변종 시그마6E1 네로우였습니다. 이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이 변종은 기존의 시그마 바이러스가 감염시킬 수 있었던 동일한 숙주세포를 감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정의한 종의 개념에 의하면 이 변종과 기존의 바이러스는 다른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같은 숙주를 감염시킬 수 없어서 교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단위에서 종 분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아닌 하나의 동물 개체의 종 분화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설명하자면 초파리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초파리를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1년 동안 녹말에 기반한 식사로 제공했고 다른 한 집단에는 메가당에 기반한 식단을 식사로 제공했습니다. 두 식단 모두 초파리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는 서로 다른 먹이에 적응한 초파리가 이종 교배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짝짓기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총 904마리의 초파리 쌍 중 602쌍이 동일한 먹이를 기반한 개체군끼리 짝을 맺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초파리들은 아직 서로 다른 종으로 분리되지 않았지만 다른 먹이를 먹는 파리와의
교미를 상대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곤충으로 실시한 이 실험의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이러스의 결과와 비교하자면 다소 실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만, 곤충에 대한 실험에서의 자연 선택은 단지 부분적인 번식에서의 고립을 낳았을 뿐입니다. 이는 이종 교배에 대한 장벽이 대부분의 유기체에서 천천히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완전한 번식에서의 고립은 수백만 년은 아니더라도 수십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십만 년이 길어 보이지만 지구상의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는 매우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초파리의 실험 결과에 대해 실망하기보다는 번식에서의 부분적인 고립이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진화한다는 것에 감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험실이 아닌 자연환경에서 이러한 종분화의 증거는 관찰될까요? 앞에 초파리 실험으로부터의 교훈은 종분화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종분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만약 종분화 과정이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의 개체군의 특성에 대한 사례들을 찾아야 합니다. 종분화는 개체 간의 변동이 있는 단일 개체군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동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개체군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캐나다 밴쿠버 섬의 로버트 호스에서 서식하는 큰 가시고기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큰 가시고기의 경우 아가미 괄키의 크기가 제각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가시고기의 아가미 괄키는 입안에 체를 만들어 작은 플랑크톤 먹이를 잡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로버트 호스에서 몸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아가미 갈퀴를 가진 큰 가시고기는 절지류의 일종인 요강류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짧은 아가미 갈퀴를 가진 큰 가시고기는 호수 바닥에서 채취한 곤충의 유충과 같은 플랑크톤이 아닌 먹이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종분화의 두 번째 단계는 여전히 이종 교배되는 쉽게 구별될 수 있는 하위 집단으로 나뉜 개체군을 포함합니다. 이는 형태와 기능에서 달라진 개체군이 등장하나 여전히 그들 사이에 이종 교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앞서 언급했던 로버트 호스의 큰 가시고기를 로버트 개천에 서식하는 큰 가시고기와 비교하였습니다. 비교한 결과 개천에 서식하는 큰 가시고기가 호수에 서식하는 큰 가시고기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는 비교적 긴 아가미 갈퀴를 가지고 있으며 먹이의 많은 부분을 플랑크톤에서 얻습니다. 그러나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개천에 서식하는 물고기 사이의 체형 변화는 갑작스럽기보다는 무난합니다. 유전자 분석은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개천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때때로 서로 짝짓기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분화의 세 번째 단계는 제한된 교배와 함께 뚜렷한 개체군을 특징으로 합니다. 캐나다의 텍사다 섬의 팩스턴 호수는 두 종류의 큰 가시고기의 서식지입니다. 한 종류는 저생성으로 불리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아가미 갈퀴를 갖고 있는 크기가 큰 가시고기이며 주로 호수 바닥에 무척추 동물을 주식으로 합니다. 다른 종류는 담수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긴 아가미 갈퀴를 갖고 있는 크기가 작은 큰 가시고기로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합니다. 유전자 연구는 담수에 거주하는 큰 가시고기와 저생성 큰 가시고기가 때때로 서로 짝짓기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들의 잡종 자손은 번식력이 있지만 순종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두 형태를 다른 종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종분화는 번식의 고립이 불가역적인 뚜렷한 개체군으로 완성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캐나다의 큰 가시종에서는 드물지만 일본에 서식하는 두 가지 유형의 큰 가시고기에 의해 종분화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는 태평양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동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종은 생활 방식과 식생활은 비슷하지만 겉모습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두 종은 또한 성염색체를 포함하여 뚜렷한 유전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두 종은 잡종 교배를 거의 하지 않으며 만약 잡종 교배를 하면 수컷은 불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종의 정의인 종은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상호 교배하는 자연 집단을 이루며 다른 집단과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개체군을 충족시킵니다. 생물학자들은 앞서 설명한 모든 단계에서 큰 가시고기 개체군을 찾았다는 사실이 종분화가 자연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가설과 일치합니다. 많은 다른 유기체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종분화에 대한 논의는 진화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종분화는 인간의 삶과 커다란 관련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 25개의 주요 인간의 질병의 기원을 검토했습니다. 일부 인간의 질병들은 다른 동물에서 유래한 병영균에 의해 발생하며 숙주를 바꾸고 인간에게만 감염되는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습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의 하나인 디프테리아는 가축화된 초식동물의 질병, 소의 질병, 설치류나 낙타 바이러스의 천연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전염병의 조기 경고를 위해 많은 학자들은 야생동물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병영균에 대한 더 나은 감시를 주장합니다. 이렇듯 종분화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진화론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전염병에 대한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대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